네, 반갑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네요. 낙폭을 줄이면서 회복을 좀 해줬고요. 여전히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은 그대로 있겠습니다만은 저가 매수세, 자, 불패라고 그랬죠? 대마불사. 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고점에 좀 이르른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주가 떨어질 때 계속 사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 시점, 그러면 밑에서부터 막 사거든요. 왜냐면 위에서 못 샀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싸졌다 생각이 들 때 매수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일시적인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위에서 다시 눌러버리게 되면 그때는 받아줄 자금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수급 주체는 일단 매도 후에 관망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소강 상태로 좀 들어갈 수도 있죠. 생각보다 반발이 좀 심한데 매수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주춤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진정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방원이 대체적으로 회복세를 좀 보였음에도 하락은 멈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하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꼬리를 달아준 상태에서 내일 만약에 음봉을 한번 더 맞는다라고 한다라면 매도가 또 막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불안정한 위치까지 와 있는 부분은 사실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다음 주에 있는 어떤 관세라든지 만기일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에 있고 또 미국 증시도 지금 굉장히 어지럽죠. 트럼프가 막 그냥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반대를 했다가 추방당할 그런 위치까지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 보이고요. 자, 일단은 그 고점권의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수급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차익 매도가 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요. 이제 소외주, 그동안 소외됐었던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또는 기타 다른 종목들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있죠.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이동했던 것 같아요. 자,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얘는 많이 안 올랐어.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 쪽에 많이 집중됐다. 그러면은 역시 정답은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다시 입증되는 부분이겠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3075포인트 유지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지지선대로 다시 올라섰어요. 그죠? 여기 지지 위쪽 3058포인트 정도가 이제 이 갭에 대한 포인트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갭 하락에 대한, 갭 상승에 대한 요 박스권 유지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 이런 예조 들리죠? 자, 박스 하단으로 일단 잠깐 이탈한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고, 이 이후에 중요한 거는 종가가 이 박스권 안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일 윗꼬리를 단 형태의 아래쪽 음봉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캔들 자체가요. 지금 이렇게 아래꼬리 그다음에 윗꼬리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은 상승 반전의 신호로 여겨지는데 여기에서 다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음봉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가 많이 쏟아지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늘었잖아요. 거래량이 늘었는데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요거를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유입보다도 아침에 떨군 형태가 더 많았죠. 거래량 보시면 아침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거래량이 오늘의 매도 대부분 원흉이었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온 이 거래량을 오후에 회복을 하지 못했다. 즉 사실 밑에서 받아준 게 별로 없어요. 받아준 게 별로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조금 축소시키면서 좀 늘어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기관들은 매도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받아주는 어떤 형태의 느낌보다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매도를 좀 멈춘 상태에서 조금 이제 저가 매수 유입을 좀 유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 패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비슷하죠? 아침에 매도 물량 다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차트가 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말라붙었죠? 그러면 마지막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잡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여전히 매도를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주의는 조금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일단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진다거나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 지금 외국인 매도, 코스피 쪽에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매도 양상들은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래량 증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3,300억 순매도, 선물, 코스닥, 네, 전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하방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하방 쪽에 베팅은 물량들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 쪽이 아닙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거, 지주사 좀 섞여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도, 급등에 대한 차익 매도가 오늘 굉장히 좀 그런 방향성을 좀 보여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전망하는 이유는 이 수급에 대한 포지션이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금융투자는 여전히 매수하고 있어요. 기관 쪽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쪽은 열심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방어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 이동에 따라서 이쪽이 올라갈 거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죠. 왜냐면 금융투자고 제가 얘기를 직접 안 해봤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의도가 그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많이 진정이 됐어요. 네. 근데 여전히 비싸죠. 오늘 삼성전자가 1% 상승했습니다. 68,000원까지 올라왔고요. 하이닉스는 제가 팔아먹은 자리, 그 자리 절반 정도 팔았다고 그랬죠. 아침에 절반 정도 팔아먹은 그 자리까지 또 반등을 좀 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 유입이 됐고요. 은행주들이 네,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KB금융 혼자서 오늘 지 혼자 잘났다 올라갔는데 은행주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자동차들 반등 좋았죠. 네, 기아랑 현대차 다 반등 좋았고요. 기아도 이렇게 가면 금방 네이버 따라잡을 것 같죠? 네이버가 아까는 더 밀린 것 같았는데 좀 멈춰가지고 내일도 만약에 밀린다라면 기아한테 잡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KB금융하고 현대차는 서로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상 복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조방원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됐고, 네이버,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97,000원에 마무리됐는데 분위기 좋게 끝났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네요. 그죠? 많이 올라간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보험주들도 조금 약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하락세. 이것도 하락세 좀 커지는데 주의 좀 해야 되겠죠. 한국전력 5%대 하락했는데 아래쪽 꼬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갭에 대한 그런 예의라고 봐야 되겠죠. 내일 떨어지게 되면 갭에 대한 예의고 나발이고 없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3만원 아래쪽을 한번 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SK이노베이션은 7% 정도 빠졌는데 115,000원 이상이면 문제 없고요. LG화학 오늘 반등 어제에 의해서 올라갔고, 오늘 화학주도 움직임도 좋았어요. 네, 롯데케미칼도 오늘 반등세가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태경케미칼 이런 거 오늘 세게나 올라왔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금호석유 이런 거 오늘 반등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좀 연결되더라고요. 어제부터 참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네, 지주사들 SK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삼성중공업 오늘 하락 전환. 네, 하락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조선주들이 조금 약해요. 그 다음에 방산주들도 지금 연속 하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약간 주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주사 역시 마찬가지. 두산도 오늘 하락, HD 현대 다 하락.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네, 경고음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일단 주의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 쪽이 많이 올랐어요. 2차전지하고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모습인데, 오늘 리노공업은 제가 팔았죠. 네, 내일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 매도를 했고요. 많이 올라간 실리콘2가 오늘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요것도 당분간은 조정을 받는다 봐야 되겠죠. 자, 그런 형태.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쪽, 코스피 쪽 움직임보다는 코스닥 쪽 움직임이 조금 더 빠릿해질 수 있는 모습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등락 현황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좀 많이 개선됐을까요? 네, 아침보다 좀 낫네요. 네, 455개 상승이고 433개 하락입니다. 아침에는 코스피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좀 나아졌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85개 상승에 1009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좌는 일단은 마이너스로 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보자고요.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온타이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온타이드, 상지건설, 형지글로벌 갑자기 정책 테마주 멈춰 있다가 오늘 또 상승하네요. 애경케미칼 많이 올랐다 좀 빠졌고요. 파세코, 여름에 덥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올라가네요. 네, 해태제가 이런 빙곽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오늘 저기 신일전자 이런 거 반등이 좀 있었죠. 네, 그런 거. 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인트론바이오나 현대건설기계 등등등, 우양, 위닉스, 네, 제습기라든지 이런 거, 네, 에어컨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오늘 대부시스터즈. 자, 드디어 대부시스터즈 이제 돌파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수익 짜잔 하고 나오는 거죠. 오늘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 많이 있어요. 네, 수익 나는 종목도 오늘 파라다이스도 다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행컴퍼니가 오늘 또 신고가, 네, 수익 짜잔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빠져가지고 고민했었던 이 미스터홀딩스 오늘 또 반등 나오면서 38,800원까지 올라가지고요. 약간 소외됐던 종목군들 반등 나오니까 또 계좌 확 살아나고요. 네, 좋은 편입니다. 오늘 계좌는 네, 일단 평균 한번 봐야 되죠. 평균 먼저 보고 우리 거 보자고요. 자, 2.11까지 올라옵니다. 아침에 0.9 정도였는데 2.11까지 올라와졌고요. 하락률 보시면 하한가는 없었지만 하이퍼 코퍼레이션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하네요. 자, 그 다음에 아이로보틱스, 한화가 오늘 12%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LS 이런 거 지주사들 많이 빠지죠. 원익. 자, 그런 모습들. 그래서 12개 종목이 오늘 하락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니까 2.79. 아까 얼마였죠? 2.1이었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네, 0.67 정도 나오는 건데 0.5에서 한 1% 정도 잡히면 되겠네요. 저는 네, 오늘은 마감은 플러스가 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플러스일 것 같아요. 네, 플러스 한 0. 아까 아침에는 마이너스 0.5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플러스 한 0.2, 0.3, 네,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네, 플러스 살짝 넘어간 모습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이 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물량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포인트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회복이 되면서 네,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좌 플러스 나온 것 같아요. 네, 플러스 1%, 2% 막 넘어간 건 아니고요. 한 0.2, 0.3 정도 플러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현대차, 하나솔루션, 기아 이런 쪽 매수가 있고요. 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수 방어 쪽으로 좀 연결을 했고요. 은행주 매수 있었고, 한국조선해양, LG에너지솔루션. 근데 현대건설은 매도가 좀 있었고요. SK이노베이션, 한전기술, 하이브 등등등 여러 가지 매도가 들어갔고, 기관 통째로 보게 되면은 두산 매도 가장 많이 했고요. 한국전력 매도, 네이버 매도, SK하이닉스 매도,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SK이노베이션, 카카오, LS, 하나오션, 방산하고 조선원전이 거의 대부분 잡혀 있고요. 간간히 지주사들 섞여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방원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금융을 제외하고 지주사,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으로 오늘 매도가 좀 나왔네요. 차익 매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보시면 두산 쪽 매수가 있었는데 셀트리온 얘네는 좀 달라요. 두산, 셀트리온, 한국전력, 인프라코어, 포스코홀딩스, LIG, 넥스원 등등등 이런 매수가 들어온 것도 있어요. 풍산도 오늘 매수 들어왔고요. 근데 주간 빠졌죠.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매도가 들어갔고요. 한화, LS 이런 거 많이 떨어진 건 이제 외국인들 영향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루닛, 하나오션, 네이버, LG CNS, 신한지주, 삼성전자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ABR바이오, 현대차 등등등 매도가 골고루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특정한 포인트가 아니라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왔네요. 개인들은요, 현대로템을 가장 많이 샀고요. 네이버, 한화, 하나 많이 떨어지니까 샀는가 봐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가 있네요.
LS 이런 거 많이 떨어진 거, 지주사,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야, 이쪽 매수 많이 달려드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저점 매수 들어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셀트리온 올라올 때 팔았고요. 하나솔루션, 알테오젠, 삼성전자, LG화학, LG엔솔루션 뭐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특별한 건 없지만 일단은 고점권 종목에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자,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포지션이 잘 유지가 된다면 더 내려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잘 마무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빠지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전통적인 어떤 지수 지킴이들 이런 애들이 올라오게 되고요. 다른 애들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점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얼마큼 더 나오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